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저 볼품없는 한국의 진돗개가 전 세계의 우수한 애견들을 제치고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돗개는 안락사 직전 구출되었고 심지어 온전한 몸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제이크 스콧이라고 합니다. 저는 30살이고 텍사스주 출신이에요. 제가 자란 곳은 기회가 많지 않은 작은 마을이었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셨고 어머니가 벌어오는 얼마 안 되는 돈을 매일 술로 다 날리셨어요. 어머니는 최선을 다하셨지만 항상 아프셨고 몸이 견디지 못할 때까지 여러 일을 하셨어요. 집은 쉴 수 있는 집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머물러야 하는 곳이었죠. 학생 시절 운동은 제 유일한 도피처였어요. 고등학교 때는 럭비 선수를 꿈꾸기도 했지만 제 우선순위는 집에서 탈출하는 거였어요. 때문에 저는 럭비 선수의 꿈을 접어두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군대에 입대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고 군대는 안정적인 직업과 편안하게 지낼 곳을 제공해줬으니까요. 훈련소를 마치고 제가 배치받은 곳은 한국이었어요. 오늘은 자대 배치 후 처음으로 한국 군대와 함께하는 합동훈련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여름이라 날씨는 정말 더웠고 뜨거운 햇볕이 제 온몸을 내리쬐고 있었죠. 저는 동료 미군들과 한국 군인들 사이에서 차렷 자세로 서 있었어요. 오늘 어떤 훈련을 하게 될지 궁금했는데 한국 군인이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우리 쪽으로 오는 걸 보고 설마 했어요. 농담이겠지? 저는 옆에 서 있는 데이비스에게 중얼거렸어요. 저게 군용견이라고? 그 개는 중간 크기의 황금빛 갈색 털, 뾰족한 귀, 그리고 말린 꼬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군사훈련에서 보통 볼 수 있는 셰퍼드나 말리노이즈와는 완전히 달랐죠. 저건 어떤 품종이야? 진돗개라고 한데 데이비스가 속삭였어요. 한국 토종견인데 한국 사람들은 꽤 자랑스러워하는 개래.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군용견은 셰퍼드가 최고 아냐? 저건 그냥 누구네 집 애완견 같은데. 개를 데리고 온 한국 군인이 우리 앞에 멈춰 섰는데 이름표를 보니 김준호라고 적혀 있었고 계급은 상사였어요. 그는 개 옆에서 자랑스럽게 서 있었어요. 이 친구의 이름은 태백이에요. 김준호 상사가 조금 서툰 영어로 소개했어요. 오늘 폭발물 탐지 훈련에서 우리를 도울 거예요. 저는 다른 미국 군인들과 의심스러운 시선을 교환했고 몇몇은 웃음을 참으려고 했죠. 군용견은 강하고 복종적이고 위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태백이는 그냥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김준호 상사는 우리의 의심을 알아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말했어요. 태백이는 2년 동안 특별 훈련을 받았어요. 오늘 훈련장에 숨겨진 폭발물을 어떻게 찾는지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그래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같은 팀만 되지 않길 바랬죠. 하지만 역시 기대는 꼭 반대로 되기 마련이죠. 운 나쁘게도 저는 김준호 상사와 태백이와 한 팀이 됐어요. 이런 제길 걔도 챙겨야 돼? 오늘은 힘든 훈련이 되겠어.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어요. 우리가 훈련구역으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태백이와 거리를 뒀어요. 훈련구역은 작은 마을처럼 꾸며져 있었는데 여러 건물과 차량, 그리고 숨겨진 장애물들이 있었고 이 가짜 마을 어딘가에 훈련용 폭발물이 숨겨져 있었죠. 목표는 간단합니다. 레이놀즈 대위가 설명했어요. 시간 안에 모든 폭발물을 찾아내세요. 태백이가 수색을 담당할 겁니다. 저는 속마음이 순간 입으로 나오고 말았어요. 대위님, 우리가 직접 찾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런 훈련 많이 받았고 오히려 제가 빠를 것 같습니다. 레이놀즈 대위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절 쳐다보며 제이크, 이건 합동훈련이야. 계획대로 해라고 명령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대답했어요. 김준호 상사가 절 바라봤는데 살짝 찡그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이크 태백이를 한번 믿지 못하는군요. 하지만 직접 보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그래요, 제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빨리 끝내자고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가짜 마을을 돌아다니며 수색을 시작했어요. 저는 태백이가 딴짓을 하거나 명백한 숨김 장소를 놓칠 거라고 예상했는데 놀랍게도 그는 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계속해서 땀과 공기, 그리고 지나가는 건물 벽을 냄새 맡다가 버려진 차 근처에서
태백이의 행동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행동이 멈추더니 앉아서 차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뭔가 찾은 것 같아요. 김준호 상사가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요? 그냥 쉬고 싶어 보이는데요? 제 빈정거림을 무시하고 김준호 상사는 조심스럽게 차에 다가갔어요. 자세히 확인한 후에 김 상사가 외쳤어요. 차 밑에 폭발물을 발견했습니다. 좋아, 잘했어, 태백아. 제 놀람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는데 태백이는 쓰레기통에 숨겨진 또 다른 폭발물도 찾아냈고 그 다음엔 벽 안에 숨겨진 것도 찾았어요. 매번 행동이 일관되고 정확했어요. 잘못 알려주는 일도 없었고 망설이지도 않았죠. 훈련이 끝날 무렵 태백이는 5개의 숨겨진 폭발물을 모두 찾아냈는데 군견 없이 수색하던 다른 팀들보다 훨씬 수색 훈련이 빨랐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감탄하고 있었어요. 이 녀석. 정말 대단하네요. 진돗개는 매우 영리하고 충성심이 강하답니다. 오랫동안 한국 군대와 경찰에서 활약했지만 한국 밖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죠. 저는 조심스럽게 태백이에게 다가갔고 태백이는 지적인 눈으로 절 쳐다봤는데 그 눈에서 뭔가 특별한 것이 느껴졌어요. 마치 사람처럼 모든 걸 이해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쓰다듬어 봐도 될까요? 김준호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이제 당신도 팀의 일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태백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털이 생각보다 정말 부드러웠어요. 태백이는 다른 개들처럼 신나게 뛰거나 흥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당당하고 차분하게 서 있으면서 마치 저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제 손길을 받아들였어요. 저는 속으로 와, 이 녀석 정말 믿음직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김준호 상사와 태백이랑 계속 함께 훈련했어요. 매번 태백이는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죠. 먼 거리에서도 냄새를 정확히 맡고 복잡한 명령도 잘 기억하고 다른 군용견들에게서는 본 적 없는 독립성을 보여줬어요. 한 번은 태백이가 우리 교관들도 잊어버린 훈련용 폭발물을 찾아냈어요. 그때 저는 진돗개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개는 처음 봐요. 훈련 끝나고 어느 날 저녁에 김준호 상사한테 말했어요. 군용견은 셰퍼드나 말리노이즈가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김준호 상사는 미소 지으며 태백이가 외국 개들이랑 비교해 왜소하고 생김새가 순해 보여도 충성심이나 강한 정신은 세계적인 다른 군견과 비교해 뒤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조용히 주변을 살피며 앉아있는 태백이를 봤어요. 그냥 좋은 개가 아니라 진짜 훌륭한 군인이네요. 그날 밤 저는 데이비스에게 태백이 이야기를 신나게 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처음에 가졌던 의심은 완전한 신뢰로 바뀌었죠. 아직도 몇 가지 궁금한 점은 있었지만 태백이랑 함께 일하는 건 이번 파견 근무 중에서 가장 좋은 경험이었어요. 합동훈련 마지막 날, 오늘 훈련은 단순한 폭발물 탐지가 아니라 실전 상황을 대비한 훈련을 진행했어요. 김 상사는 마지막 날이라 보고서를 작성해야 돼서 제가 태백이를 맡아 둘이서 훈련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오늘 훈련은 단순한 모의 훈련이 아니다. 실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진행되니 긴장하길 바란다. 레이놀즈 대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훈련장은 풀숲과 작은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지형이 울퉁불퉁해 발밑을 조심해야 했죠. 저는 옆에 있던 진돗개 태백이를 바라봤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함께 훈련하며 강한 유대감을 쌓아 자신감이 넘쳤죠. 준비됐어, 태백아? 머리를 살짝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태백이는 귀를 쫑긋 세우고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마치 당연하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신감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우리는 신중하게 훈련장 안으로 이동했어요. 주변은 무성한 풀숲과 낮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어요. 1시간 정도 훈련이 순조롭게 진행됐고 태백이는 폭발물 탐지 능력을 발휘하며 지정된 훈련용 폭발물을 정확하게 찾아냈어요. 3번 구역 이상 없습니다. 4번 구역으로 이동합니다. 무전으로 보고한 후 저는 태백과 함께 창고처럼 보이는 작은 건물 쪽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그때였어요. 태백이 갑자기 몸을 낮추더니 긴장된 목소리로 낮게 짖었어요. 태백이가 훈련 중 이렇게 행동할 때는 바로 앞에 폭발물이 있다는 신호였어요.
뭔가 찾았어, 태백? 저는 태백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며 무릎을 꿇고 풀숲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건 훈련용 폭발물이 아니었어요. 풀숲 사이로 반쯤 묻힌 원형 금속판이 희미하게 드러났어요. 낡았지만 여전히 치명적인 실제 지뢰였어요. 젠장. 저는 즉시 무전으로 보고했어요. 여기 실제 지뢰가 있다. 위치는 사구역 창고 인근. 식별 완료. 지원 요청한다. 확인했다, 제이크. 절대 건드리지 말고 대기해. 원래는 기다리는 게 맞지만 저는 그날따라 자신감이 넘쳤어요. 아니, 자만심이 넘쳤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이미 수많은 훈련을 거쳐왔고 실제 폭발물 제거도 몇 번 해봤기에 이번에도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고 동료들이 오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 얼른 끝내자. 이것 때문에 마지막 합동훈련이 늦게 끝나게 둘 순 없어. 저는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작업을 시작했어요. 지뢰 제거는 신중함이 생명이었죠. 핀셋처럼 생긴 도구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며 차단 회로를 확인했어요. 손가락 끝이 젖어오는 걸 느꼈어요. 긴장 때문인지 손에 땀이 배어 나오고 있었어요. 태백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녀석도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던 거겠죠. 거의 다 됐다. 마지막 선을 차단하고 지뢰를 땅에서 꺼냈어요. 완벽했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됐어, 태백. 우리가 해냈어. 태백의 귀가 살짝 흔들렸어요. 녀석도 뿌듯한 듯 보였어요. 저는 지뢰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옆에 있는 장비함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리 높지도 않은 풀뿌리에 발목이 걸리며 중심을 잃었고 손에 들고 있던 지뢰가 공중으로 튀어올랐어요. 아, 젠장.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뢰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틱!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바로 쾅! 강렬한 폭발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충격이 제 몸을 덮쳤고 제 몸은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바닥에 거칠게 내동댕 잊혀졌어요. 귀가 멍해지고 잠시 뒤 극심한 통증이 왼쪽 다리를 타고 번졌어요. 아! 바지가 찢어지고 피가 흥건히 스며나오고 있었어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왼쪽 다리는 도저히 힘을 줄 수 없는 상태였죠. 더 큰 문제는 폭발로 인해 주변의 마른 풀숲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살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불에 타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 순간 시야가 흐려진 채로 노란색 형체가 보였어요. 저는 태백이 이미 안전한 곳으로 피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녀석은 오히려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태백은 망설이지 않았고 저에게 곧바로 달려와 군복 소매를 이빨로 강하게 물고는 힘껏 끌어당겼어요. 처음에는 태백이 당황해서 그러는 줄 알았지만 이 녀석은 나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거였다는 걸 곧 깨달았어요. 저는 상반신에 힘을 주고 태백이 끄는 방향으로 조금씩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태백의 털이 그을리고 불꽃이 등에 떨어져 태백이의 등에 불길이 번졌지만 녀석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않았어요. 우리는 점점 불길에서 멀어지고 있었고 그 순간 멀리서 동료들이 다급히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 힘겹게 말했어요. 태백이 등에 불. 곧 동료들이 도착했고 저는 들것에 실려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옆에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그을린 털 사이로 반짝이는 태백의 눈동자였어요. 사흘 후 군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군의관이 제 상태를 설명해줬어요. 다리는 다행히 절단을 하지 않아도 됐지만 신경이 끊어져 자연스럽게 걷지는 못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의 상처였어요. 갑작스러운 소리만 들려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거든요. 결국 군의관들은 제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내리고 의료 전역을 권고했어요. 더 이상 군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거죠.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김 상사가 태백이를 데려왔어요. 예전에 반짝이던 노란 털은 이제 군데군데 없어지고 분홍빛 상처 자국이 보였지만 저를 보자 꼬리를 흔들고 그 똑똑하고 충성스러운 눈이 반짝였어요. 김 상사가 태백이가 제 휠체어로 걸어오도록 도와주며 말했어요. 제이크,
내가 떠나기 전에 태백이를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데려왔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태백이의 상처 없는 부분을 살며시 쓰다듬었어요. 고마워 태백아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 눈물을 참으며 작게 말했어요. 넌 내가 만난 최고의 전우야. 다음 날 비행기에 올랐고 12시간을 거쳐 고향 텍사스로 돌아오게 됐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생활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어요. 은퇴 군인연금으로 마련한 작은 집은 활기찬 군 생활과 비교하면 너무 조용하고 텅 비어있는 느낌이었죠. 다친 다리 치료와 상담으로 하루하루가 느릿하게 흘러갔어요. 가끔 태백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려고 김 상사에게 몇 번 연락했지만 군대 기밀로 분류되는 군견이라 상태를 알기는 쉽지 않았어요. 결국 연락을 포기하고 그저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미국에 돌아온 지 석 달쯤 되던 날 커피를 마시며 발코니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함께 근무했던 마이클이었어요. 제이크, 잘 지냈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전화했어. 그래, 잘 지내. 무슨 일이야? 태백이 기억해? 내가 한국에서 같이 일했던 그 진돗개 말이야. 당연히 기억하지. 내 목숨을 구해준 녀석인데. 그게 방금 알게 됐는데 태백이가 다음 주에 안락사 예정이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지만 신경도 쓰이지 않았어요. 뭐라고?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부상 후에 다시 군견으로 일할 수 없었나 봐. 새 주인을 찾으려고 했는데 화상 때문에 다들 꺼려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계속 치료가 필요해 돈도 많이 들고. 결정적으로 김 상사 말고는 주인으로 인정하지를 않아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 김 상사가 태백이를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도 다른 곳으로 발령받게 됐어. 이번 주 금요일까지 데려갈 사람이 없으면 안락사를 시킨대. 손상된 군사 자산이라는 이유로. 손상된 군사 자산이라고? 태백이는 물건이 아니라 영웅이잖아.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가슴속에서 화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널 찾은 거야. 네가 꼭 알아야 할 것 같았어. 그래, 불 속에서 나를 끌어내고 자기 몸이 타는데도 포기하지 않았던 태백이가 위험하다는데. 생각할 게 뭐 있어. 마이클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해? 한국에 와서 국제 입양 서류를 작성해야 돼. 뿐만 아니라 태백이의 문제 행동을 네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설득해야 해. 근처 마트에 가는 것조차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데 한국, 지구 반대편으로 가야 한다니 겁이 났어요. 하지만 제가 가지 않으면 태백이는 죽을 거예요. 바로 갈게. 제 목소리에서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내 목숨을 비쳤어. 태백이가 죽게 놔둘 수 없어. 비행기 출발 전날 밤 태백이를 위해 산새 목줄이 담긴 작은 가방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이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제이크 큰일 났어. 안락사 날짜를 내일 모레로 앞당긴대. 김 상사에게 네가 간다고 알렸으니 최대한 시간을 벌어줄 거야. 하지만 서류 제출이 늦으면 어쩔 수 없다고 하니 서둘러야 해. 창밖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친구야. 내가 금방 구하러 갈게. 한국에 도착했을 때 김 상사가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둘러야 해요. 제이크 서류 제출이 오늘 오후 3시까지예요. 군부대로 가는 길은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빨간 불이 들어올 때마다 영원처럼 느껴졌고 조금만 늦어도 가슴이 쿵쾅거렸죠. 하지만 어떻게든 도착했고 김 상사의 도움과 제가 가져온 서류 덕분에 태백이를 데려올 수 있었어요. 다시 태백이를 봤을 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예전에 반짝이던 노란 털은 상처 자국으로 군데군데 털이 빠져 있었고 기억보다 더 말랐더라고요. 하지만 태백이가 제 냄새를 맡는 순간 눈빛이 반짝이고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태백이를 품에 안고 비행기에 올랐을 때조차도 이 모든 게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죠. 태백이는 비행기 안에서 너무나 조용했는데 기내의 낯선 소음과 공간이 불안한지 몸을 웅크리고 긴장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태백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 친구야. 이제 우리 집에 가는 거야. 미국으로 향하는 긴 비행 동안 태백이는 한 번도 짖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태백이는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요. 공항에 도착하자 입국 심사와 검역 절차가 생각보다 더 복잡했어요.
다행히 한국에서 미리 준비한 서류들 덕분에 큰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었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던 태백이는 창가에 코를 대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주변 냄새를 맡았어요. 마치 새로운 세상을 탐색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집에 도착하자 저는 태백이를 조심스럽게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기가 이제 내 집이야, 태백아. 태백이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집 안을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부엌, 거실, 그리고 제가 준비해둔 침대까지 하나하나 냄새를 맡으며 확인했죠. 마치 이곳이 안전한 곳인지 자신이 머물 수 있는 곳인지 판단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태백이와 함께하는 첫 주는 쉽지 않았어요. 태백이는 여전히 밤이 되면 불안한 듯 집 안을 서성이곤 했어요. 어떤 날은 한밤중에 작은 소리에도 반응하며 깨어났고 어떤 날은 창문 밖을 몇 시간씩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았죠. 저는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태백이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어요. 태백이가 함께한 이후로 저는 악몽이 줄어들었어요. 또한 태백이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건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되었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게 불안해도 밖으로 나갈 용기를 주었다는 점이었어요. 시간은 흘러 어느덧 생활이 익숙해졌지만 저와 태백이에게는 많이 나아졌음에도 완전히 행복하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태백이는 가끔 창가에 앉아 몇 시간씩 밖을 바라보거나 안절부절 못하고 집안을 왔다 갔다 했죠. 당연해요. 태백이는 군견으로 훈련받았는데 이제는 할 일도 목적도 없었으니까요. 그 마음이 어떨지 저도 잘 알았어요. 어느 맑은 날 태백이를 그동안 꺼리던 애경공원에 데려갔어요. 많은 사람들과 개들 때문에 긴장됐지만 태백이에게는 짧은 산책보다 더 많은 운동이 필요했거든요. 공원 문을 막 들어서는데 태백이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멀리 있는 무언가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쪽을 보니 한 여성이 공원 구석에 장애물 코스 같은 걸 설치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성이 우리를 보고 인사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짧은 갈색 머리의 여성이었어요. 민첩성 훈련 장애물을 설치하고 있어요. 강아지가 관심 있어 보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태백이의 관심에 놀라며 대답했어요. 예전에 군견이었거든요. 정말요? 어떤 종류인가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한국 진돗개예요. 미국에서는 흔하지 않죠. 그 여성은 에밀리라고 자기를 소개했고 대회를 위해 개를 훈련시킨다고 했어요. 태백이의 상처를 보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을 때 잠시 망설이다 간단히 설명해드렸어요. 폭발에서 저를 구한 일, 우리 둘 다 군대를 나온 것, 안락사 직전에 태백이를 데려온 이야기까지요. 에밀리 씨는 놀라는 표정으로 끄덕이더니 태백이에게 간단한 지시를 내려봐도 되냐고 물었어요. 15분 동안 에밀리 씨가 태백이에게 점점 어려운 동작을 시키는 걸 놀라워하며 지켜봤어요. 다친 상태로 오랫동안 쉬었는데도 태백이는 훈련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에밀리 씨가 신이 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번 사우스 웨스턴에서 열리는 월드 도그쇼 경연대회에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두 분 모두에게 좋은 자극이 될 거예요. 태백이를 보니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생기 있고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에밀리 씨가 제안했어요.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경험 때문에 태백이는 놀라운 가능성이 있어요. 처음에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사람 많은 경기장, 우리를 향한 모든 시선이 불안하게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태백이가 코로 제 손을 툭툭 치며 한번 생각해보라는 듯 했어요. 그날 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든 태백이를 보며 컴퓨터로 월드 도그쇼 대회를 찾아봤어요. 읽을수록 태백이가 이런 대회에서 잘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태백이에게 필요한 정신적, 신체적 자극이 될 테고 저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갇혀있는 생활을 벗어날 목표와 이유가 생기는 거니까요. 다음 날 아침 에밀리 씨에게 전화해 애견 대회에 도전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새 도전이 시작됐고 일주일에 3번 에밀리 씨의 훈련장에서 만났어요. 생각보다 훈련은 어려웠는데 태백이의 타고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다친 후유증으로 움직임이 불편해 보였어요. 굳은 근육과 민감한 피부에 맞춰 몸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저도 태백이를 코스에서 안내하고 작은 신호로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했죠.
포기하고 싶은 날도 있었어요. 비가 와서 다친 다리가 아프거나 뜬금없이 폭발의 기억이 떠오를 때면요. 하지만 태백이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그런 모습을 보며 저도 계속 도전할 수 있었어요. 제이크 드디어 내일이면 대회 날이네요.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다음날 월드 도그쇼 참가를 위해 사우스웨스트 지역으로 향했고 대회장에 도착해 뒤편에서 태백이의 목줄을 고치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다른 참가자들과 그들의 반려견이 있었는데 대부분 독일 셰퍼드나 보더 콜리, 벨기에 말리노이즈 같은 인기 견종이었어요. 반면 태백이는 폭발로 생긴 상처 자국이 눈에 띄었죠. 에밀리가 물병 2개를 들고 다가오며 물었어요. 괜찮아요? 저에게 하나를 건네고 몸을 숙여 태백이의 목줄을 살펴봤어요. 다른 선수들과 그들의 개들을 보니까요. 너무 긴장돼요. 에밀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제이크 씨와 태백이는 다른 팀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것이 있어요.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무엇인가요? 에밀리는 태백이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서로의 목숨을 구했잖아요. 그건 그 어떤 훈련이나 연습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에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밀리의 말이 맞았어요. 태백이와 저는 불길 속에서 함께 살아남았고 지난 4개월 동안 서로를 도우며 한계를 극복했으니까요. 제 다리는 아직도 가끔 아프고 태백이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우리는 있는 그대로 서로를 받아들이며 함께하는 법을 배웠어요. 다음 참가자 제이크 스콧과 태백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크게 울려 퍼졌어요. 우리 차례네. 입이 갑자기 바짝 말랐어요. 태백이가 저를 올려다봤는데 그 영리한 눈빛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듯했죠. 저와는 달리 태백이는 전혀 긴장한 기색이 없어 보였어요. 에밀리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응원했어요. 연습한 대로만 하세요. 태백이를 믿고 자신도 믿으세요. 경기장에 들어서자 관중의 규모에 놀랐어요. 수천 명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서 심장이 너무 세게 뛰었고 잠시 다리가 굳어버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익숙한 불안감이 몰려오는 순간 태백이가 제 다리에 살짝 기대왔어요. 마치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았죠. 태백이를 내려다보며 작게 속삭였어요. 진돗개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자, 친구야.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 코스는 높낮이가 다른 점프대, 구불구불한 터널, 지그재그 기둥과 시소까지 정말 복잡했어요. 비슷한 코스로 연습은 했지만 이번 코스는 더 어렵게 설계되어 있었죠. 심판이 손을 들어 시작을 알리자 깊게 숨을 쉬고 태백이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태백이는 마치 화살처럼 앞으로 튀어나가 첫 번째 장애물을 완벽하게 넘었고 코스를 지나면서 에밀리가 가르쳐준 손짓으로 각 장애물로 안내했어요. 신기하게도 주변의 소음과 관중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오로지 태백이와 코스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마치 오랫동안 함께 춤을 춘 파트너처럼 움직였고 태백이가 부상 후 항상 두려워했던 시소에서 잠시 머뭇거렸을 때 격려의 말을 건네자 용기를 내어 넘어갔어요. 이게의 속도가 놀랍습니다. 아나운서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는 한국 진돗개라고 합니다. 이런 대회에선 정말 보기 드문 견종이죠. 태백이가 마지막 장애물을 넘고 제 곁으로 달려왔을 때 관중들이 큰 박수를 보냈어요. 다친 다리가 아팠지만 무릎을 꿇고 태백이의 목을 감싸 안았어요. 해냈어, 친구야. 넌 정말 완벽했어. 태백이의 따뜻한 털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어요. 놀랍게도 우리는 월드 도그쇼에서 가장 빠른 기록을 세웠고 제 뒤로 마지막 남은 한 팀이 코스를 완주할 때 경기장 전체에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어요. 단 0.3초 차이로 올해 사우스웨스트 지역 월드 도그쇼 스포츠 부문 우승자는 제이크 스콧과 태백입니다. 관중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태백이가 제 손을 코로 건드리기 전까지는 이 상황이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죠. 무릎을 꿇고 태백이를 꼭 안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해냈어, 태백아. 우리가 정말로 해냈어. 시상식에서 태백이가 자랑스럽게 곁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트로피를 받았는데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요청했어요. 20년 동안 이 대회를 심사해왔지만
제이크와 태백보다 더 감동적인 팀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후 심사위원장은 그동안 저와 태백이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관객들에게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사람과 개 사이의 놀라운 신뢰, 그리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감사하다고 했죠. 대회가 끝난 후에는 기자들이 몰려와 태백이의 품종과 우리의 군생활, 훈련 과정에 대해 물었고 저는 진돗개의 뛰어난 지능과 충성심을 자세히 설명했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쉬고 있을 때 휴대폰에 알림이 왔어요. 에밀리가 우리의 우승 소식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폭발적이라고 말해주었죠. 서랍장 위에 놓인 트로피를 태백이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네가 해낸 거야, 친구야. 태백이가 꼬리를 흔들며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댔어요. 대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우리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어 있었어요. 휴대폰은 계속 알림 소리가 울렸고 소셜미디어와 뉴스, 오랫동안 연락 안 하던 사람들까지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봐봐, 태백아. 호텔 침대 옆에서 기지개를 켜는 태백이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내가 기적의 진돗개라고 불리고 있네. 태백이는 하품하며 제 손을 코로 비볐는데 유명해지는 것보다는 아침 식사에 더 관심이 있어 보였어요. 1시간 후에 에밀리가 들뜬 얼굴로 문을 두드렸어요. 제이크, 정말 놀라운 소식이에요. 세계의 유명한 아침 방송에서 당신과 태백이를 인터뷰하고 싶대요. 그리고 LA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태백이를 한국 문화 대표로 기념하는 특별 행사를 열고 싶다고 해요.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놀랐어요. 말도 안 돼. 우린 그냥 대회에 출전했을 뿐인데 유명인이 될 생각은 없었는데 말이야. 단순히 우승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에밀리가 제 옆에 앉아 설명했어요. 제이크와 태백이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이후 몇 주 동안 태백이와 저는 텔레비전과 신문 기사, 여러 행사에 초대받았어요. 태백이가 한국에서 저를 불길에서 구출한 이야기, 제가 안락사 직전에 태백이를 구하러 날아간 일, 그리고 함께 훈련하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온 과정을 들려줄 때마다 사람들이 감동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몇 달 후, 우리는 은퇴군인들과 구조된 개들을 연결해주는 새 마음 새 출발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특히 진돗개를 입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한국의 동물구조 단체들과 협력해 진돗개들을 미국으로 데려왔죠. 첫 해에만 50명의 참전 용사들이 반려견과 새롭게 만났고 그중 8마리는 진돗개였어요.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1주년이 되던 날, 에밀리는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전 용사들과 그들의 반려견들이 함께하는 특별 애견훈련 행사를 열었어요. 제가 태백이와 함께했던 것처럼 다른 참전 용사들도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장애물 코스를 지나고 여러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들이 서로에게 보여주는 깊은 신뢰와 애정을 보면서 군대를 떠난 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 한국에서 태백이를 만났을 때 저는 군대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개라고 생각했어요. 군견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죠. 하지만 태백이는 결국 저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람들과 함께하며 충성심과 용맹함을 보여준 진돗개. 저에게는 단순한 진돗개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고 삶을 바꿔준 특별한 존재예요. 고마워, 태백아.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 오늘의 사연 잘 시청하셨나요? 오늘 소개된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감동 스폰서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